오늘 밤 6회를 앞두고 드라마 정연이의 따끈따끈한 선공개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이번 선공개에서는 남역을 소화해내기 위해 남장여자를 하고 나타난 정연이의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사실 원작에서는 방자를 연기할 때 이미 남장여자를 마스터하는데요. 드라마에서는 순서를 살짝 바꿔서 이제야 정연이가 남자 연기를 위해 변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변 남자들의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 따라해보며 이번에 맡은 군졸의 캐릭터를 잡아가는 정연이. 원작에서는 정연이가 6.25 참전 용사들을 만나 군졸의 마음이 어떠한지 깨닫게 되는데요. 아마도 남역을 마스터한 뒤 군인들을 만나러 갈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작고 보잘것없는 역할에도 최선을 다하는 정연이에게 조만간 엄청난 시련이 닥치고 마는데요. 그녀의 문제는 무대 위에서 너무 튀어 보인다는 거였습니다. 작은 역할을 맡은 정연이는 의도치 않게 너무 인상적인 연기를 펼쳐 보이게 되는데요. 이 때문에 관객들이 무대가 아닌 정연이만을 바라보는 참사가 생기고 맙니다. 이게 왜 그렇게 큰 문제가 되냐면 무대는 여러 사람의 합으로 이루어지는 조화로움의 결정체였기 때문이었죠. 정연이가 이 조화로움을 깨버리면 무대가 엉망이 되는 건 시간 문제였습니다. 결국 정연이는 연련을 펼쳤음에도 무대 위에서 내려와야 했습니다. 예고 영상에서는 강소복이 정연이에게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관객들은 너를 보러 공연에 오는 게 아니라고 말이죠. 강소복의 말대로 정연이는 자신이 무대 위의 주인공이라고 한순간 착각했었습니다. 그래서 대본에도 없는 노래를 부르게 되었고 이 돌발 행동으로 순간 무대를 망칠 뻔했죠. 정연이는 과연 어떻게 자신의 약점을 극복해낼 수 있을까요? 원작에서는 정연이의 곁을 지켜주는 든든한 조력자가 존재합니다. 정연이의 1호 팬이자 소울메이트 같은 친구 부용이. 그녀는 무대 위에서 쫓겨난 정연이를 자신의 학교 합창부로 데려갑니다. 여기서 정연이는 여러 가지 화음이 튀지 않고 서로서로 조화를 이루었을 때 제대로 된 합창이 나온다는 걸 깨닫게 되죠. 정연이는 자신의 연기에만 몰입한 나머지 주변을 둘러보지 않았던 겁니다. 무대 위에서 보아야 할 건 나 자신만이 아니라 너와 나 그리고 무대 위에서 연기를 펼치는 우리 모두를 봐야 했던 것이죠. 부용이 덕에 큰 깨달음을 얻게 된 정연이는 그날부터 모두의 소리를 듣기 위한 연습에 돌입합니다. 더 이상 무대 위에 오를 수는 없었지만 그녀는 자명고 대본을 통째로 외우기 시작합니다. 다른 이들의 대사도 해보면서 자신만의 역할이 아니라 전체적인 흐름과 모두의 소리를 듣게 된 정연이. 한편 구슬학이라는 비중 있는 역할을 맡게 된 주란이는 부담감이 컸는지 연일 혹독한 연습을 이어갑니다. 그래서였는지 12번째 공연에서 주란이는 감기 몸살이 심해져 쓰러지고 맙니다. 딱히 구슬아 기억을 할 수 있는 배우가 없는 곤란한 상황에서 대본 전체를 외우고 있던 정연이가 모두 앞에 나섭니다. 자기가 할 수 있다고 말이죠. 강소복에게는 정연이 말고는 다른 대안이 없었습니다. 바로 다음 씬에서 구슬하기가 등장해야 했기 때문이었죠. 결국 강소복은 정연이에게 기회를 주기로 하는데요. 무대의 합이 무엇인지 깨닫게 된 정연이는 비장한 각오로 무대 위에 오릅니다. 그리고 상대역 영서를 상대로 구슬하기를 연기하기 시작하는데요. 영서는 단번에 정연이가 예전과 다르다는 걸 캐치해냅니다. 자기 역할 해내기도 벅차서 앞만 보고 달리던 정연이가 이번에는 자신과 무대 전체를 보고 있었던 것이죠. 정연이는 이번 공연에서 무대에 오른다는 건 한 사람을 연기하는 게 아니라 한 세계를 만드는 일이란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무대에 내려온 정연이에게 옥경은 이런 말을 거내게 되죠. 이제 우리 정연이도 국극이 뭔지 알게 되었구나. 사실 정연이가 연기한 구슬하기 역은 질투라는 감정을 섬세하게 표현해야만 하는 역할이었습니다. 참고로 구슬하기는 호동왕자를 짝사랑하고 있는 고구려에서 낙랑국에 파견된 첩자였습니다. 호동왕자가 낙랑국의 목련공주를 사랑하는 걸 알게 되자 고미걸과 결탁해 음모를 꾸며 낙랑국을 망하게 만드는 빌런이기도 하죠. 그녀가 빌런이 되는 이유는 바로 질투심이란 감정 때문이었습니다. 정연이가 이 질투심이란 감정을 무대에서 제대로 표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부용이 때문이었는데요. 정연이가 대본을 통으로 외울 때 연습 상대가 되어준 게 바로 부용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부용이의 남친이 나타났고 정연이는 소외감을 느끼며 질투라는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원작과는 다르게 드라마에서는 부용이가 등장하지 않는데요. 그럼 정연이는 어디서 이 질투의 감정을 경험했던 걸까요? 아마도 정연이는 영서와 주란이 호흡을 맞춰 연습하는 모습에 꽤나 큰 자극을 받았던 게 아닐까 합니다.
지금까지의 흐름을 참고해보면 부용이가 빠진 자리를 영서와 주란이가 돌아가면서 메꿔주고 있는 느낌이네요. 한편 서울 공연을 마친 메라는 전국 순회 공연을 떠나게 됩니다. 여기서 주란이가 엄마의 걱정 때문에 순회 공연을 떠나지 못하게 되면서 정연이가 구슬아 기억에 고정되어 버리죠. 그 가운데 주란이와 정연이를 상대로 호흡을 맞춰왔던 영서도 예전과 다르게 한층 성장해 있었습니다. 영서가 두 사람으로부터 배운 건 그들이 진짜를 연기하고 있었다는 거였죠. 영서는 그들의 진짜 연기를 보고 자신이 지금까지 가짜를 연기하고 있었다는 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전국순회 공연을 통해 차곡차곡 무대 경험을 쌓아가는 정연이와 영서. 그렇게 세월이 흐르고 어느새 메라는 커다란 이벤트를 앞두게 됩니다. 광복기념 6개 국극단 합동공연 바보와 공주. 참고로 바보와 공주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바보온달과 평강공주의 이야기입니다. 이 합동공연에서 모두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부분이 바로 문옥경과 서혜랑의 아역 오디션이었습니다. 참고로 바보와 공주 역에는 당대 최고의 스타 두 사람이 이미 내정되어 있었죠. 두 사람의 아역 오디션에 서울에서 날고 긴다는 아이들이 몰려올 것이고 경쟁도 엄청나게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었는데요. 여기에는 한 가지 룰이 있었는데 두 사람이 짝을 지어 오디션을 봐야 한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정연이의 상대역으로 예상치 못한 인물이 짝지어지는데요.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정연이를 괴롭혀오던 3인방 중 하나, 초록이었습니다. 사실 정연이는 이번 오디션에서 촛대를 연기할 생각이었습니다. 대견하게도 대사가 있으면 무대 전체를 보기 힘들다는 이유에서였죠. 촛대를 해서 무대 돌아가는 상황을 좀 더 지켜보고 싶은 정연이. 한편 영서는 지난번 주란이와 맺은 인연이 있어서인지 그녀와 짝을 짓게 됩니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원작의 내용입니다. 지난 5회에서 주란이가 정연이에게 이런 말을 했죠. 언젠가 너와 함께 주인공을 맡아 무대에서 호흡을 맞추고 싶다고 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장면이 왠지 바보와 온달의 무대를 뜻하는 빌드업이 아닐까 하는 추측을 했습니다. 아무튼 원작에서는 정연이와 초록이가 짝을 맺게 되는데요. 촛대를 하려던 정연이는 초록이의 열정을 보고 마음을 바꾸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사실 열정이라기보다는 자기도 뭔가 해보고 싶다며 울고불고 난리를 치는 모습에 마음이 약해졌던 정연이. 하지만 진짜 이유는 또 따로 있었습니다. 광복기념 합동 공연의 설아역은 구름대처럼 몰려든 관객들 앞에서 눈도장이 찍히는 동시에 문옥경을 이을 새로운 왕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이번 공연은 스타 탄생의 등용문이나 다름없었던 것이죠. 이런 사실을 정연이에게 말해준 것도 부용이었는데요. 원작에서 엄청난 비중을 맡고 있는 부용이란 인물이 완전히 삭제되어 개인적으로 꽤나 아쉽게 느껴집니다. 정연이란 작품에서 이 바보와 온달 공연은 그야말로 하이라이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합동공연이란 간판을 내붙이기는 했지만 서혜랑 때문에 이 합동공연이 무산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문옥경이 메란을 그만두고 무작정 영화계로 떠나버리기도 하죠. 이에 화가 난 서혜랑이 아편 스캔들을 폭로해버리고 메란은 그야말로 풍비박산이 나고 맙니다. 서혜랑의 횡령이 드러나 메란은 창설일의 최악의 위기를 맞게 됩니다. 게다가 정연이는 엄마처럼 성대결절 부상으로 국극을 포기해버리는데요. 하지만 여기가 끝이 아니라 진짜 정연이의 파란만장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된 거였습니다. 과연 앞으로 어떤 이야기가 전개될지 벌써부터 너무 기대가 되네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